2023년 6월 모고 공공선택 이론 할게요. 첫 번째 문단. 어떤 안건을 대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므로 상이한 생각들을 집단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해. 각각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갖다가 합의에 이르게 하려면 힘들지, 그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한데 공공선택 이론, 요게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처럼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의사가 각각 달라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 각각 다른 의견들이 하나의 같은 의견으로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공공선택 이론이라 그래. 공공선택 이론.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의사결정 방법이 단순 가반수제, 최적 다수 결제, 점수 투표제, 보르다 투표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문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설명하겠지. 두 번째 문단. 단순 가반수제는 가반수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7명이 투표를 했어. 그러면 몇 명만 넣으면 돼? 4명만 넣으면 되는 거야. 반수만 넣으면 되는 거야. 투표자의 가반수가 지지하는 안건이 채택되는 다수결 제도이고 단순 가반수제, 가반수가 지지하면 돼.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장점이 뭐야?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 그런데 단점은, 이게 장점이지. 그럼 단점은 각 투표자는 찬반 여부를 표시할 뿐 투표 결과에는 선호 강도가 드러나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단점이야. 자,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가능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야. 안건 채택 시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로 봐서는 이거 아닌데 저게 더 좋은데 이렇게 후생이라는 것은 만족감이야. 그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수의 행포에 의해 소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다 단점이지, 그지? 요게 단순 가반수제의 문제점. 단점, 문제점이고, 또한 어떤 대안을 먼저, 또 문제가 뭐냐면 어떤 대안을 먼저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갑을병 세 사람이 마을에서 병원, 학교, 경찰서 중 하나를 지어 줄 때 어느 걸 좋아하냐? 투표를 통해서 선택하라고 했어. 이때 세 사람의 순위가 표와 같아요.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붙이면 대안을 붙이면 한 번에 선택 안 돼요. 2번 해야 되는 거야.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병원, 학교, 경찰서 중 2대안을 선정하여 다수결로 결정할 수 한 후, 이제 먼저 2개 해가지고 다수결 결정하고 2대안을 다수결 결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대안 갖고 이거 결정된 거하고 또 승자를 결정하면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비교하는 대안 순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병원 학교 한번 보자. 병원 학교를 하면 병원하고 학교를 했어요. 학교를 하면 병원은 몇 사람이야? 맨 앞에. 자, 병원은 이거 1순위. 그 다음에 학교하고 병원하고 할 때 갑이 병원 학교하고 할 때 병원이 먼저지. 병이 또 병원이 먼저야. 그럼 얘 투표. 학교는
병원 학교했을 때 얘가 의리한 사람이지, 그치? 을 하나. 한 표 해가지고 뭐가 선택되니? 병원이 선택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 경찰서 하면 학교하고 대 경찰서를 하면 자, 학교 경찰서 갑은 학교가 먼저야. 그죠? 학교 경찰서 을도 학교가 먼저야. 병은 경찰서가 먼저야. 그럼 얘 2대 1. 1 그러면 뭐가 돼? 학교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자, 학교 경찰서 했고 또 병원 경찰서 해보자. 병원하고 경찰서를 해. 병원 대 경찰서. 자, 병원, 갑은 병원이 먼저고, 을은 경찰서가 먼저고, 병도 경찰서가 먼저야. 그럼 경찰서 2, 병원 1. 그러면 뭐가 선택돼? 병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택돼서, 자, 처음에 뭐가 됐니? 병원 됐다, 그지? 병원 학교하고. 그러면 병원하고 경찰서를 하면 최종 병원이 선택되겠네. 그치? 그러면 학교하고 병원을 하면 병원이 선택되네. 어떤 거는 경찰서가 자 이걸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병원이 선택되고 이걸 먼저 하고 병원 경찰서하고 학교 경찰서하고 병원 경찰서를 했을 때는 학교가 선택되고 어느 걸 먼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그지? 이게 뭐냐면 투표의 역설이고요. 이게 투표의 역설이고요. 그리고 뭐야? 여기 선호 반영돼서 안 됐어. 선호는 반영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뭐 했니? 단순 가반 수제를 했고요. 두 번째 최적 다수 결제인데 자,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적 다수결제는 투표에 따르는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을 산정하는 거야. 여기는 뒤에 4번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 한 후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의 찬성자 수가 그 이상이 될 때 안건이 통과하는 제도인데 이때 총 비용은요, 의사결정 비용 더하기 외부 비용이야. 자, 총 비용은요, 의사결정 더하기 외부 비용이야. 합으로 결정된다. 의사결정 비용은 뭐냐? 자, 의사결정 비용은 투표자의 동의를 구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이고요. 그러면 찬성표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늘어나는 거지, 그치? 증가한다. 그치? 비율 높아. 그러면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의사결정 비용 나왔지. 그치? 그럼 또 외부 비용 나와야 되잖아. 그치? 외부 비용은요. 어떤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 안건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이야. 부담감을 의미하며 찬성표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이거는 외부 비용은 낮아져요. 외부 비용은 낮아진다. 모든 사람이 찬성할 경우 얘는 뭐 외부 비용은 0이 되어요. 자, 안건의 통과에 필요한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의사결정 비용이 투표자 수가 많아지면 증가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비용은 우상향이야. 우상향. 그러면 우리 4번 가보자. 우상향 위로 올라가는 거. 우상향 요게 뭐야? 요게 나 그래프가 뭐야? 요게 의사 결정 비용이고 우상향이지. 우상향하는 그래프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있잖아. 읽으면서 옆에 적어두는 게 나아요. 그 다음 이와 달리 외부 비용은요. 외부 비용은 자 반대로 감소하는 거야. 투표자 수가 증가할수록 여기에 얘는 감소함으로
곡선이 우하향이야. 그리고 두 곡선이 자 합한 총비용 곡선은 어떤 모양이냐면 U자 모양으로 되는 거야. 나타나는데 이때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이 최적 다수 결제에서 안건 통과의 기준이 되는 최적 다수 지점이 되는 거야. 이 제도는 장점 의사결정이 이론적으로 이게 장점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단점은 최적 다수 결의 기준을 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지나치게 소비된다는 게 단점이야. 그러면 4번 다시 가가지고 이 가 그래프가 뭐야? 가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외부 비용 그래프지, 그지? 외부 비용 그래프고요. 우하향하지, 우하향하고 자, 찬성이 많으면 비용이 나중에 전부 찬성한 비용이 0이라 그랬잖아. 그치? 낮아지는 거야. 모두 찬성한 비용은 이렇게 0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U자 곡선 보이는 이 단은 뭡니까? 단은 이게 이제 총 비용이지. 총 비용이고요. 제일 낮은 이 N 부분지, 이 N 지점이 이 제고 낮잖아. 그치? 여기가 최적 다수 지점이야. 최적 다수 지점이고 여기서 결정이 되지, 그치?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 사문단 점수 투표제인데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 10점인데 만일 내가 너한테 10점 줄 테니까 내가 안건이 이게 뭐 5개 있어. 여기 네가 원하는 대로 번호를 점수를 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자,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줘요. 그래가지고 이게 있잖아. 어디에 있냐면 뒤에 가면 여기에 5번 문제 봐. 내가 10점을 줄 테니까 이게 자 투표자가 A1, 2, 3 안건이 있어. 그러면 네가 10점을 갖다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데 점수를 줘. 그래서 뭐 A 같으면 이 3에 6점 줬지, 그지? 3번 안건에 6점 주고 두 번째는 1번 안건에 3점 주고 여기는 뭐야? 뭘 제일 선호하는지가 나오지, 그지? 자, 그래, 요런 게 점수 투표제고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중요한 거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정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높은 점 10점 다 몰빵 줘도 되겠지, 그지? 따라 각 대안에 대하여 주어진 점수를 배분하는 거야. 투표하는 제도로 합산하여 자, 합산해가지고 이 이제 점수 준 걸 갖다가 합산해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가 선택되겠지, 그지? 선호 강도에 따라 점수가 배분되므로 선호 강도가 잘 반영됩니다. 선호에 따라서 점수를 주니까. 그래서 장점, 소수의 의견도 투표 결과에 반영돼요. 투표 역설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게 장점. 하지만 이제 단점이겠지. 전략적 행동을 취약하여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투표 결과가 불규칙하게 바뀔 수 있다는 단점. 전략적 행위란 뭐냐면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예측해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뜻한다. 자, 이 행위는 그러니까 1, 2, 3 한 건 있는데 A가 B라는 거고 B가 여기에 여기에 3번에 7점 주고 2번에 3점 주고 이럴 것 같아. 나는 어디야? 2번 안건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난 여기에 몰빵을 줘버리는 거야. 10점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행위는 어떤 투표 제도에서든 자, 중요한 거, 이 전략적 행위 있잖아. 전략적 행위는 어떤 투표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 근데 점수 투표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야. 어디에 딴 데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점수 투표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다음에 5번째, 자, 보르다 투표 제도인데, 보르다 투표제는요, N개의 대안이 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순서대로, N, N-1, N-2, 그럼 뭐, 3개가 있어. 얘 3, 얘 2, 1,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씩 줄어드는 거야. 10개가 있다면 10, 9, 8, 이런 식으로. 자, N-1로, 1점을 주고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대안이야. 맨 끝에가 1점이야, 1점. 맨 끝에가 1점이면 그 위에는 쭉 올라가면서 점수가 되겠지, 그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고 투표 방식으로는 점수 투표제와는 달리 오로지 뭐만 순서에 의해서만 선호 강도를 표시한다. 얘도 선호 강도를 표시하는데 앞에는 점수 투표제는 점수를 통해서 선호 강도를 표시하고 여기는 뭘로? 순서로 선호 강도를 표시한다는 거야. 이 제도 하에서는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투표자 모두에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부에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대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모두에게 어느 정도 차선이 될 수 있는 중도의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은 거야. 점수 투표제와 마찬가지로 투표의 역설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은 봤고요. 5번 보자. 이거, 자, 가반수제. 가반수제에 의하면 뭐가 가반수가 넘어? 가반수제에 의하면 가반수는 10개, 다 10점이거든. 10점 중에 가반수 넘는 거는 5점 이상 넘어야지, 그지? 그러면 7, 6, 그 다음에, 여기, 가반수 5, 6. 얘네들이 가반수 넘는 게, 가반수 넘는 게 5는 아니다, 그지? 저기, 7, 6, 6. 요게 가반수가 넘는다, 그지? 그러면, 자, 가반수? 잠깐만. 5가 포함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된다, 그지? 이렇게. 가반수 넘는 것은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그지? 기억에 따를 경우, 기억이 가반수제야. B, C, E 지시를 얻은 2가, 그렇지? B, C, E. 얘가 제일 많지. 딴 건 얘는 3개, 얘는 2지, 그지? 그럼 2가 채택된다. 이거 맞지, 그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점수 투표제에 따르면 얘는 몇 점이야? 점수 투표제 보자. 점수 투표제에 따르면 이거 점수 준 거잖아. 점수 준 거 다 합산하는 게 점수 투표제잖아, 그지? 여기는 9, 여기는 21, 여기는 20이니까 뭐 같아? 얘가 되겠네. 얘가 채택되고, 그 다음에 자, 보르다 투표제에 따르면 자, 순수로 가는 거지. 순수, 여기 제일 순하는 게 3,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가 1이잖아.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여기 7, 여기는 11, 여기는 12. 보르다에 따르면 뭐가 채택되겠어? 얘가 채택되겠지, 그지? 요거 순서는 매기야. 요건 순서야. 3, 1, 1. 요거는 맨 앞에 맨 끝에 게 1점이고, 꼴찌인 게 1점이고, 그리고 요거는 3개 안건이니까 제일 높은 선호하는 게 2점이고, 그 다음 1점, 3점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2점이고, 그 다음 1점이니까 뭐가 채택되겠니? 세 번째 안건이 채택되겠지, 그지? 요렇게 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